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자주 찾아뵈려고 했었고, 금요일도 찾아뵙겠다고 이제 공지를 올려드렸었는데, 상담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고, 저도 조금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정비를 해서 다시 한 3, 4일 안으로 양질의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입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조금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입시 뉴스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사 제목들이 좀 자극적이에요. 예, 첫 번째 기사는 의대 쏠림 학생 감소에 스카이 합격선이 낮아지고 있고 4등급도 주요대를 간다 뭐 이런 뉴스고요. 두 번째는 2023 로스쿨 신규 검사 76명의 출신 대학 살펴보면서 사실 요새 메가스터디의 손 대표님께서 대학 간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대치동 빅마우스는 감히 그분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손 대표님은 좀 거시적이시고요. 저는 좀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3 등록금 순위를 말씀드려보고요. 네 번째는 신입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 안에 절반이 사표낸 직업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즘 이제 태제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학교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저의 이제 생각을 좀 같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조금 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자녀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대학 등록금을 살펴보시면서 미리 조금 플랜을 세워보시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와 등록금이 이렇게 높네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4등급도 주요대 간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뻔하죠. 요새 이제 의대 쏠림과 공대로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이제 인문계열의 입결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연초에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엔수를 하기 좋은 해이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말을 이제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올해 이제 결과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 지금 서영고 자연계열의 평균 합격선은 소폭 하락했어요. 반면에 이제 의대 평균 합격선은 지금 최상위권인데 3년 사이에 평균 점수가 1점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 자연계와 의대와의 평균 합격선 격차도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문센이라는 탐험가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대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의대 가기가 더 어려워졌고, 네. 반면에 이제 서연고 인문계열의 입결은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엔 96.6점, 2022학년도에는 92.7점이라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기에 조금 예, 좀 기회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쇄작용으로 10개 대학, 주요 대학교의 평균 합격선도 하락세이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20학년도에는 10개 대학 모두 인문계열 70% 커트라인 합격선이 최소 2등급 이내였다면 그때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등급이. 근데 2022학년도에는 일부 대학에서 평균 합격선이 3등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4등급 대학생까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먼저 의대나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요, 대학 간판의 중요성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급격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학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인문계열의 입결이 마냥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정말 우수한 친구들만 예,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할 수 있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전처럼 대학교 1학년 가서 조금 놀면서 여유 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1학년 때부터 정말 지금보다 더 가열차고 치열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N수생들, 반수생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등급보다 더 낮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이제 공감을 할 텐데 사실은 교수님들이 질이 좋다고 해서 수업의 질이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수님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낮은 대학에 가셔도 교수님들은 다 서울대 연구대 출신 박사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수업의 질이 교수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 학생들이라는 건 이제 협력자이면서 경쟁자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질이 좋아야 교수님들도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수업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고 욕심이 있는 일부 비율의 학생들은 무조건 N수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수생들이 발생해서 더 상위 대학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네, 인문계열에서도 지금은 과도기라서 이렇게 등급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대학 간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요 말씀만 들으시고 뭔가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학벌을 잘 딸 수 있다면 굳이 안 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벌을 잘 따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학벌 디플레이션 시대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대학 간판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인데요. 2023년 신임 검사의 출신 대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공대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문계열 중에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결과를 가지고 왔고 신임 검사님의 출신 대학을 한번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임 검사가 제일 많이 배출된 대학이 서울대고 2등이 고려대, 3등이 연세대, 4등이 성균관대, 5, 6등이 경찰대, 한양대, 7등, 8등이 이화여대, 중앙대입니다. 그 이외 학교가 부산대, 성황대, 동국대, 숙명여대, 영남대, 외대, 포항공대, 한동대,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하버드는 빼고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경우도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양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경북대, 영남대 뭐 이런 이제 주요 대학들이에요. 보시면 사실 분명히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벌 간판이 받쳐주면 그 노력이 더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손 대표님께서 메가스터디라는 인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전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주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아가시면 되고요. 간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대학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할 건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노력으로 성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대학 간판이 좋으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성공이 가능하고 대학 간판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되게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생 난이도가 매우 상승하게 돼요. 예,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려고 해도 경력이 필요해요. 최소한 5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해. 근데 이 경력을 쌓으려면 대학 간판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입장 티켓의 의미를 갖는 대학 간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자와 협력자를 우수한 친구들과 이렇게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실력을 키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앞으로 대학 간판이 중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노력을 살짝 풀지 마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3 대학 등록금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비싼 학교가 을지대학교로 1,000만 원입니다. 전체 등록금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가져온 바로는 영남대학교가 740만 원으로 좀 그래도 낮은 편인데 제일 높은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꽤 큽니다. 그렇죠? 네, 요점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자녀분들 등록금이 이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등록금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가 이제 1,300만 원, 약 1,300만 원이고요. 동아대학교가 1,000만 원 정도. 의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연대가 980이고 중앙대 제2 캠퍼스가 900만 원이에요. 한 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거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얹어서 대학원 학비가 또 한 학기에 거의 이 정도 돼요.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해 더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N수생들 응원하고요. 예. 힘내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아문센이라는 사람 언급을 하다가 말았죠. 아문센 이제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북극점을 탐험한 탐험가인데요. 이분의 부모님이 아문센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문센은 탐험가가 되길 바랬지만 부모님이 하도 엄격하고 강조를 해서 의대에 갔습니다. 똑똑했나 봐요. 4년인지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졸업 직전이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문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퇴 원서를 내고요. 탐험하러 떠났습니다. 아문센의 인생에서 의대에 있는 시간은 별 의미가 나중에 뭐 이제 조난당했을 때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문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로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제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별로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고 대학을 갔다가 다시 N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올해도 꽤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만 강요하지 마시고 자녀분하고 같이 한번 뭐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유튜브가 있으면 뭐 땡땡 뭐 현실 이런 거 쳐서 한번 보시고 지인들 인맥을 동원해서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요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신입 연봉이 5천만인데 1년 내 절반이 사표 낸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도 선배의 생활을 보면서 포기했고 꿈과 현실이 너무 달랐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 쳐보면 이미 현실이 알 수가 있어요. 현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갔다는 건 조사를 덜 해보고 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막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미 간호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 한 1, 2년 해보고 그때 가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알아보고 고찰해보고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고 대학을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만 명 뽑았는데 1년 안에 1만 명 이상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예, 소득이 꽤 많은 편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이분들 간호사분들도 힘들어지고 이제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즉 직업 교육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대학 진학에만 이제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근본부터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입시 제도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입시 제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수험생들 스스로가 또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자녀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도적으로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녀분이나 본인에 대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 본인이고 또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러한 진로에 대한 성찰, 진로 적성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 검사도 받아보시고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포기자가 5,655명, 교육 중 사직이 1,643명, 발령 후 1년 이내 사직이 3,731명, 요렇게. 그래서 참, 네, 제가 여러분들 아문센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여러분들께서 미리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요즘 핫한 태제대학교입니다. 태제대가 뭐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학교가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해서 수능도 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나 에세이와 학생부 이런 거 이제 통해서 합격자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학교인데 인적성 검사도 본다 하고요. 재밌는 부분이요. 사교육 훈련을 받거나 자기소개서에 쓸 이력만을 만들고자 애쓴 학생들은 다 배제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교육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사교육업자지만 어느 정도 공교육을 보완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뭐 제가 만난 원장님들도 인격과는 별개로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현직 학교 교사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걸 너무 사교육을 배척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사교육 업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솔직히. 예,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참, 네, 좀 그래요. 예, 공교육 중에서도 사교육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뭐랄까요? 비용의 부담 없이 이렇게 골고루 교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용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 이제 아, 조금 사교육이 부정적인 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사교육을 약간 적폐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사교육 훈련을 받거나 뭐 이런 학생들 가려낼 거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캠퍼스 없이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과 메타버스에서 듣는다 했는데 캠퍼스가 없대요. 그리고 대학 4년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한 학기씩 머무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유목민 느낌이죠, 뭔가. 예. 모든 수업은 20명 이하 소규모 토론식 강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교육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잘 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부담금이 5, 60만 원, 등록금이 900만 원인데 글쎄요. 네, 여러분 태제대학교와 이런 학교들과 비교를 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상적인 그런 걸 표방하지 않나. 아직 좀 시기상조인 학교 유형이 아닌가. 미래에 좀 더 미래에 적합한 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그 입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대학 간판에 대한 또 고찰 그리고 직업 교육을 빨리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그걸 못하면 가정 내에서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